사람들은 살다 보면 항상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안 좋고 내가 제일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.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, 나보다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주어져 있는 환경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. 부지런히 살아가고 착실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살면 이 재산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, 재산 쌓아갈 수 있고 비상금도 좀 쌓이고 여러 가지로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 너무 이렇게 좌절하거나 절망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살아가다 보면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고난도 겪고 역경도 겪고 서러움도 겪고 이 별 것들을 다 느끼죠. 근데 그런 거 다 느껴도 그래도 또 찾다 보면 또 길이 열리기 마련이니 또 살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부지런히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내 주변 상황을 살피고 뭘 하면 좋을지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좀 헤아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궁적통이라고 했습니다.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고. 내가 발버둥을 치고 내가 뭔가 알아보려고 애쓰고 부지런히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모색하면 그에 맞는 해답은 아니어도 비슷한 이 해결책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좀 잘 살아가 보자고요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상황들이 더욱더 우리를 이제 고민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보고 또 다듬어 나가고 또 챙겨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살아가는 게 참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죠.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고민도 하고 또 여러 생각들도 할 수 있죠. 어떤 시기 됐건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또 길은 열린다. 이 연끌족들도 앞으로의 한 5년을 잘 버티면 또 다음번에 또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. 그러니 잘 극복하고 잘 견뎌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받는 월급이 적다, 그래서 저축할 돈이 별로 없다, 이러면 일할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혹은 부업을 좀 더 알아봐서 이 절대적인 이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열심히 땀 흘리고 좀 더 남들보다 더 움직이면 돈이 더 벌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뭐 우리가 기회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열심히 움직이고 애쓰면 좀 더 일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죠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나에게만 힘들고 나에게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, 나에게도 어렵고 남들에게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. 물론 내가 힘들면 남들도 다 힘들다, 이건 아니고요. 내가 힘들면 누군가는 내가 힘든 것 대신 좀 덜 힘들게 여유롭게 살 수도 있는 거고, 내가 여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여유로우면 남들도 다 여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여유를 부리는 대신 누군가가 또 힘들 수도 있는 거고, 이 자산시장이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내가 편하려면 누군가가 힘들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야 내가 편한 걸 누리는 거더라고요.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이 누군가가 돈을 많이 잃었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므로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. 20억짜리 아파트 10억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. 근데 반대로 20억짜리를 10억에 팔아야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마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라는 것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, 너무 후려치거나 너무 과도하게 바라는 것도 사람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너무 욕심부리면 그게 대려 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살아가는 우리네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좀 궁리해야죠. 그리고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또 다듬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2025년인데요. 앞으로 2025년을 힘들지만 잘 견디고
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영끌들에게는 이 앞으로 한 2025년 8월이든 10월이든 은행으로부터 이 대출금의 일부 금액 상환 요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할 때 평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대출 금액 일부를 상환하게 통보가 온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다라고 하면 1억이든 1억 5천이든 2억이든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 두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5억을 대출했다. 그러면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.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꽤나 우려스러울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. 근데 잘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무리하게 너무 만만하게 빚을 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조금씩 헤쳐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고 그 사정에 맞춰서 이제 살아갈 공리를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2025년부터는 이 허튼 데 돈 쓰지 않고 최대한 절약해서 검소하게 살아서 이 최대한 이 돈을 현금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현금을 확보하고 살아야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많이 힘겨울 수 있다라는 거,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는 게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시대는 절대 이 만만하거나 이 호황이거나 이 여유로운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. 사람들이 더욱 현금이 없어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되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잘 좀 알아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 너무 별일 없다, 별것 아니다, 괜찮다라고 자신만만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조심하며 사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이제 어려움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더더욱 더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무던히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들을 잘 감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길이, 그래야 살아갈 이 방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